자,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속아서 임명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패라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후회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고급 공직기관 비서관이 한마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후회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4차례에 걸쳐서 부적격 보고서, 그것도 중대 흠결이라는 4차례에 걸친 9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계속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분은 검사로서 지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 네. 행적만 보더라도 중대 흠결에 해당한다. 중대 자, 그럼 흠결. 보고서에 명확하게 4단계 중에 중대 흠결 네. 이걸 딱 박아서 중대 흠결.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 맨 위에는 이제 네. 당사자 이름이 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어. 그 판정 결과가 학점처럼 중대 흠결이면 빨간색으로 쓰고 네. 뭐 상당성 중대 흠결은 보라색으로 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말이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보고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검찰총장 임명 과정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이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은 공직을 맡기에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고. 중대 흠결이랍니다. 중대 주요한 흠결. 공직을 맡기에는 그러니까 네.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네. 중대 흠결이 있다. 예. 아하. 자, 그랬더니요. 이 보고는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그때는 네. 민정수석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직접 보고를 했었고, 네. 예.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네. 같이 가서 배석했던 것 같고, 아, 배석. 예. 총 첫 4차례에 번째라고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예. 첫 번째 보고서를 중대 흠결로 올렸더니 왜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라고 해서 두 번째인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났고, 네. 뭐 알았다 이 정도셨고요. 그리고 한 두세 번째, 네. 한 제가 4번을 보고서를 작성한 것 총 같아요. 4번을 자, 보고했답니다. 왜 그 중에 한 2차례 정도 배석을 했다. 조금 더 말하자면 면밀하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네.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장이잖아요. 네, 네. 워낙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자리다 보니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인사 검증 시즌이 오고 그러면 여러 말들이 많이 오고 또 투서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그러면은 1차 보고서보다도 예. 2차, 3차 마지막으로 4차까지 했다고요? 예. 4차 보고서쯤 갔을 때는 좀 뭔가 좀 두꺼워졌겠네요. 그렇죠. 갈수록 이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이분은 처음에 80 2차를 할 쪽짜리네. 때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두꺼웠어요. 유독 3차까지 가니까 한 80페이지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중대 흠결로 4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대 흠결 사유를 한번 볼게요. 중대 흠결 사유가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쿠데타를 한번 예전에 했었네요. 저기 한상대 검찰총장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이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과의 중대 흠결 사이에서 사유예요. 일종의 지금 갈등이 첫 번째 사유. 생겼는데 네. 그걸 특수부 검사들이 일치 단결해서 몰아낸 적이 있죠. 그렇죠. 총장이 물러났죠. 네, 네. 그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네. 그때의 주역이죠, 이분이. 아, 윤석열 네, 검사가 그때 이제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검사들 규합하고 언론에다가 네, 사실관계 네. 흘리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네. 그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네. 적절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에서 비롯된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선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일종의 검찰의 그 세력 다툼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는 전직 검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제보가 또 많이 있었고, 투서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있었다거네요. 그런 점들에다가 그동안 자, 한상대 검찰총장을 몰아냈어요. 최재경 그 중수부장이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그 중에
윤석열이 총무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사건이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고 거기에 대한 제보가 많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최강욱 의원이 정확하게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중대 흠결 사유. 예, 원조격으로 그 칭송하면서 따르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사냥식 수사의 원조격이다. 잔혹한 모습으로 했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뭐 두 번째 사유입니다. 예전에 뭐 신정아 씨 같은 분들이 수기에서 뭐 네. 그런 것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때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사생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적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네, 그걸 통해서 검사 윤석열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영웅 시대였죠. 네네. 근데 그때도 정의를 위해서 예. 이거를 수사했다기보다는 국정원과 상대하고 있는 네. 검찰의 조직, 예. 이게 위상을 높이는 검찰 제일주의적인 발상, 그렇죠. 이것이 밑바탕에 있었다라고 그때부터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저렇게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 태도가 네, 저분이 살아온 자기의 일관된 소신이나 원칙에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원칙에 반해서 저러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검사 제일주의, 검사로서의 일종의 그 오도된 자부심, 자존심 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네. 라는 거 볼 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일 경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영웅시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이건 근데 두 번째다. 이제 그 시점, 네. 인사 검증을 하던 2019년의 예. 이 시점이라는 것이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아니 그렇다면은- 저조차도 처음에 예. 중앙지검장으로 내는 파격 인사를 했을 때 네네네. 그땐 저도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네네. 이제 쭉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근데 흠결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중대 흠결, 최고로 흠결이 중대 흠결이잖아요. 네. 그 전 단계, 음. 약간의 흠결, 조금의 흠결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중대 흠결이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이 행적을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 이행하기에는 네.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면보다도 네. 국민들이 원하는 아, 검찰상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뭐 무관하진 않죠. 근데 네. 문재인 정부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나라에 존재할 해야만 하는 조직이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것이 앞으로 변화해 음. 가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우리 그 담당 행정관들이랑 다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데 네. 다들 이제 주요한 부서에서 온 공직자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그 태도나 행적으로 볼 때 네. 검찰이 그 동안에 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나 일종의 폐습이라고 하죠. 검찰의 패습을 폐습을 너무 많이 너무 안고 많이 있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의 적폐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검찰의 소위 적폐. 특수부 중심으로 네. 세 번째 우리가 사유입니다. 제일이고 네. 검사가 가장 정의롭고 검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일군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역설적이네요. 예. 그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 예. 그의 DNA 안에 검찰의 적폐가 쌓여 있었고 윤석열 안에 검찰의 적폐가 쌓여 있었다. 중대 흠결이라고 중대 흠결이다. 얘기한 셈이네요. 그렇죠. 검찰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검찰 정치까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군인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게 정치 군인들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한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고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중대흠결 네. 이걸 딱 보세요. 박아서 그렇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 맨 위에는 이제 네. 당사자의 이름이 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어. 그 판정 결과가 학점처럼 중대음결이면 빨간색으로 쓰고 네. 뭐 상당성 중대음결은 보라색으로 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말이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보고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속았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검찰총장 임명 과정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이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은 공직을 맡기에 네. 잠시 광고가 뜨네요. 광고 좀 보실게요. 자, 자동차 표면의 흠집 수리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은 특종으로 이제 축구에 보도한 위한 건데 기쁜 광고 좀 흠집입니다. 보시고 갈게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말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예, 예. 그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저희 아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시점이 자리에서 언젠가요? 그때가 이제 조국 주사가 됐을 때인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러니까 장관을 오래 못 하고 퇴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중요한 윤석열을 부분이라서.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 총장 임명식 하죠.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음.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애초에 내 구상은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구상이 실패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말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네. 그 후회한다.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저희 아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식사 자리에서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시점이 자리에서 언젠가요? 그때가 이제 조국 주사가 됐을 때인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러니까 장관을 오래 못 하고 퇴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 않은 시간. 그렇군요. 네, 네. 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판단은 그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 말하자면 자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한다고 하고 요거 영상을 또 한번 보시게요. 자 손절해. 김정숙 여사하고 만난 적이 있었대요. 손혜원 전 의원이 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고 이렇게 앉힌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사실 양정철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정철이가 추천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양정철을 처음에 의심했는데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는 그 숙명여대인가요? 같이 다니는 아마 중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 동창인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다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자,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우리가 같이 부탁을 했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뭐 이거 폭망 수준이네 보니까 폭망이네요. 듣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손병.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요? 자, 대단하네요 보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가 직접 윤석열 검사를 불러서 사저로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강욱 의원의 증언이 중대한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 문재인은 이제 후회를 한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을 후회를 한다. 내 계획대로 내 구상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후회한다라고 뒤늦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수습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수습하지 않고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을 만드는 시초가 됐어요. 단초가.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놨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이 뭡니까?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못한 한 20, 30년 뒤로 아예 물려놨어요. 우리나라 세상을 자체를.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인데 최강욱 의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증언을 해줬네요. 보니까 4차례나 걸쳐서 이제 중대 흠결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이 사태를 만든 것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뭐 그 책방하면서 평산 사저에 가서 책방하면서 꿀먹은 덩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쯤이면 한마디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정말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윤석열 사태로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채널 B였습니다. 고맙습니다.